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오늘은요, 온오프라인 입사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사서류는요,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입사서류는 어떤 건가요? 네, 온라인 입사서류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어떤 양식들,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직접 입력을 하고 그것을 저장하고 그 내용을 채용 담당자에 전달하는 형태의 어떤 서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라민이나 잡코리아와 같은 이런 취업 포털에서요, 활용을 하고, 혹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홈페이지가 따로 있죠. 거기서 로그인이나 이런 것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한 다음에 직접 그 내용들을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 제출이 되는 이런 형태의 방식을 온라인 입사 서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프라인 입사 서류는요, 온라인과는 조금 다르게 워드를 활용해서 해당되는 어떤 양식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워드를 활용해서 작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것도 저장을 해서 담당자에게 온라인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관에 따라서는 우편으로 또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쇄를 해서 그것을 우편으로 또 보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양식들을 워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작성하는 방식을 오프라인 입사 서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온라인 입사 서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어떤 특정한 양식이 회사에 맞춰서 보통 이렇게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오프라인 입사 서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업 양식 아니면은 일반적인 범용 양식, 자율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입사 서류를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입사 서류를 작성을 할 때 채용 공고에서 뭔가 힌트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고 어떤 포인트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건요. 동국제강의 어떤 2021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공고입니다. 그래서 그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시면 담당 업무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자격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우대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전공 무관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통 오해하시는 게 전공 무관이니까 나도 한번 쉽게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직무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해야 됩니다. 자격 요건이 전공 무관이라는 부분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좀 더 자기를 어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자격 요건이 주어져 있다. 앞서서의 전공 무관과 대비해서 특정 자격 요건, 여기서는 어떤 금속 소재, 산업공학 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공 무관 대비해서는 경쟁이 조금 덜 하긴 하겠죠. 하지만 반드시 여기 명기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전공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팀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요. 팀원들을 좀 뽑으려고 했는데 그 직무가 교수 설계자라는 직무예요. 그래서 그 교육과 관련된 교육 개발과 관련된 어떤 기획을 하는 직무인데 교수 설계자라는 그 직무 명칭 때문인지 몰라도요. 저희 이력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건설 설계 있죠. 건축 설계 있죠. 건축 설계 전공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직 준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설마 그런 것도 보지 않고 전공 관련된 내용도 보지 않고 지원하겠어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의외로 네, 전공과 무관한 그런 분들이 의외로 지원을 많이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파악해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우대사항들, 이것은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나 예를 들면 내가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경험이 있어 라고 했으면,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관련 경험이 없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우대사항이라는 건요, 사실 표현이 우대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이게 그냥 기본사항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그 지원하시는 분들, 다른 경쟁자분들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활동이나 경험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 돼요. 나 다른 사람들은 아마 관련 경험이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이걸 소극적으로 어필하시든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조금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당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기재를 해놨죠. 어떤 일을 하는지 기재를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채용 공고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요. 입사 포부나 어떤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어떤 성과나 경력을 작성할 때 여기에 맞춰서 작성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신입분들은 사실 이거를 갖다 맞추긴 사실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요. 내 경험과 이 하는 일과 잘 연계를 시켜서 기재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경험들을 기재하는 방법들은요. 다른 영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담당 업무와 연관지어서 이런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사 지원서 작성을 하실 때 특기하고 취미 관련한 그런 내용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항목들은 짧은 단어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뭐 독서나 등산, 요리나 이런 것들 좀 흥미가 좀 불러일으키기 좀 어려운 거예요. 많이 쓰는 거죠. 여러분들 취미 뭐예요? 라면 독서요. 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뭐 등산이요, 요리요,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조금 면접관들이 봤을 때 좀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저는 네트워킹을 활용하기 위해서 SNS를 주로 합니다. 뭐라든지 아니면은 내 자기 개발 역량을 조금 어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됐으면은 뭐 네트워킹과 관련해서 SNS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분들과 뭐 친구를 맺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항목이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거리가 분명히 되겠죠. 아니면 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일 1포스팅을 목적으로 해서 매일 뭐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꾸준함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어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목들 자체는 분명히 단어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키워드를 통해서 면접관이 블로그 운영하게 되겠다는데 어떤 블로그 운영하고 계세요? 이런 이후의 질문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면접에서 당당히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경력상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 짓는 방법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험이라는 것은요. 일단 보수를 받지 않은 것을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수를 받고 일했다라는 거라면 경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구분을 해서 보수를 받은 것은 경력,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경험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항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인적사항에 있는
그 이력서 항목에 있는 내용들은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통 이제 이력서들이 너무 성의 없이 보이는 이력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누락이 있는 거나 물론 이제 뭐 이런 자격 부분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걸 다 채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인적인 인적사항 부분들은 빠짐없이 기재를 한다.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해서 3개월 이내에 정장 착용한 사진으로, 정장 입은 사진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 자세는요,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도 괜찮고요. 이렇게 약간 측면 사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조금 나은 사진으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경 부분은 일단 푸른색 계통이나 아니면 회색 배경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흰색으로 이렇게 한 배경들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선호하는데 민간 기업에서는 푸른색 배경 바탕의 배경을 좀 많이 선호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에서는 이런 회색 배경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사소한 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에는 요 장표에 보시듯이 조금 무표정한 것들,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미소를 띈 거, 그다음에 치아가 보이는 작은 웃음, 그다음에 치아가 보이는 큰 웃음, 이렇게 네 가지 표정이 있는데요. 그 채용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잠시 생각을 해보시고 채용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표정은 자연스러운 미소와 그 다음에 치아가 보이는 작은 웃음, 약간 치아가 보이는 웃음 정도가 선호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사진 촬영할 때 잘 촬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할 때 조금 취업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죠. 사진 하나 촬영하는 거지만 깔끔하게 옷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제가 조금 팁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일단 취업을 하려는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열린 옷장이라는 그런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옷장이라는 곳은 원래 사실 면접 대비해서 면접이 있을 때 면접이 있을 때 그 정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열린사진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 열린옷장이라는 곳과 연계를 해서요. 보통 스튜디오는 어때요? 내가 옷을 장만을 해서 입고 가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열린사진관 같은 경우에는요. 정장을 대여를 해줘요. 스튜디오에서 정장을 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는데 사진 촬영하는 것도 다른 스튜디오, 일반 스튜디오에 대비해서 조금 저렴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부담이 되신다고 이렇게 나름 깔끔한 옷이지만 그것보다는요 약간 정장을 입고 이렇게 취업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력서에 이런 활용되는 사진을 촬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요. 자, 일단 학력 부분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순으로 기재를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부터 학력을 기재를 해준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서부터 예전 거에서 최근 순, 아래로 최근 순으로 이렇게 기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사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는데요. 담당했던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신입 분들은 사실 직장 생활, 인턴 생활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보통 이제 파트타임들,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무 역량, 현재 하는 일, 내가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면 기재를 반드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외국어 관련된 것들도
최근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되 작성한 것들은 분명히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허위 기재를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격과 관련된 사항 부분도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역과 관련된 내용은 여성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겠죠. 남성 경우에는 좀 자세히 기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신체 사이즈도 자세히하게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수와 관련된 내용이나 폭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기재를 해주시되 장학금 관련된 부분은 포상요란에 기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사항들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가능한 한 최근에는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은 항목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반적으로 자율양식으로 입사 서류를 제출을 할 때는 이 가족사항들을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회사에서 가족사항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양식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땐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족사항이나 기타 취미나 특기 이런 부분들도 성실히 좀 기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으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